산림과 인명피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조금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신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안동 화해마을 가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성남 기자, 자, 산불 진화율이 많이 올랐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저는 지금 안동 하해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해마을은 제대로 보이시는 것처럼 소방차 등 장비와 소방관들이 대기하면서 산불 차단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산불 현장 곳곳에선 진화 작업이 펼쳐졌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경북 산불 진화율이 8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의성이 95%, 안동 85%, 영양 76%, 청송 89%, 영덕 65%입니다. 전날 오전 5시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크게 높아진 겁니다. 또 경남 산천 하동은 85%, 전북 무주와 울산 울주는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밤사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1에서 3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풍속도 초속 2에서 3m 수준으로 느려졌기 때문인데요. 산림당국은 오늘 헬기와 진화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산불을 완전히 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들어보면 오늘 산불 진화에 중대 고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안타깝게도 피해가 많이 좀 발생한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명피해부터 살펴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65명에 달합니다. 사망자는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입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산불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경북에서만 3만 6천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아직도 6천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경북 4만 5천 헥타르, 경남은 1,770 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도 산림청 집계 이후 최대입니다. 현재 이곳 안동을 비롯해 경북 지역엔 야속하게도 해가 떴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느려진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가장 많은 헬기가 동원된 의성의 진화율이 높은 만큼 의성 진화가 완료되면 헬기를 다른 지역으로 투입해 진화의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대형 산불이 확산하는 영남 지역. 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습도를 높여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됐지만 주부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영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청송과 영덕 1.6mm, 의성 1.5mm에 그쳤고 산청 0.2mm 등 1mm도 채 안 온 곳도 많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빗방울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주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강우량이 많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 소식이 있지만 산불 진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비다운 비 소식이 없습니다. 영남과 강원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내린 강수량이 적은 데다가 당분간 강수 가능성이 낮아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남아있는 불씨가 다시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확산의 주요 원인,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은 여전합니다. 그동안 남서풍이 불면서 불이 동쪽으로 확산했는데 이제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산불이 남쪽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5일부터 의성엔 비가 5mm도 내리지 않았고 수목이 바싹 마른 상태에서 22일 불이 시작됐습니다. 영덕은 산불이 번지기 일주일 전 19mm가량 비가 내렸지만 양이 적어 산불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제도 산불 지역 어디에도 만족할 만큼 비가 온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태풍급 강풍까지 가세했습니다. 남쪽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그 북쪽으로 주기적으로 저기압들이 통과해 나가면서 그 사이에 굉장히 강한 소풍류가 형성되면서 주말까지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진화 작업을 방해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산불이 휩쓴 지역엔 깊은 골짜기가 많습니다. 골짜기에서 불이 나면 열기와 연기가 갇혀 아궁이처럼 달아오릅니다. 연기가 축적돼 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강한 상승기류가 불씨를 날려보냅니다. 재발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진화자원을 투입시키기도 상당히 위험하고 시야 확보가 되지 않거나 연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과거 대형 산불은 해안 주변에서 시작돼 동쪽으로 이동하다 바다에 닿으며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바다에서 78km 떨어진 내륙에서 발생한 탓에 긴 거리를 이동하며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이 지역엔 불에 잘 타는 소나무가 많이 있어 불이 삽시간에 번지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절경을 자랑하던 동해안의 따개비 마을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난 25일 밤 마을을 덮친 불은 바다에 닿고서야 멈췄습니다. 101살 할머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를 휘감으면서 거동이 불편했던 할머니는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당시 산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시간당 8.2km씩 번졌습니다. 산림청 분석 이래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웬만한 성인이 달리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산불 경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걷거나 뛰어서는 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몇 번 갈 것도 없이만 직실해요. 번뜩번뜩 했는데 뭐 기다리가 없어요. 차 갖다 대디면 내 쫓아나가다 돌려가지고 뭐 쫓겨내려갔지. 산림청은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영덕까지 다다를 줄은 몰랐다고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산림청의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엔 바람의 방향이나 속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대피까지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참조 자료로 이제 쓰이는 그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그 강풍에 대한 정보는 기상청 예보 자료를 쓸 수밖에 지금 없는 게 지금 이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산림청의 예측 실패로 통보까지 늦어지면서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도 어려웠다는 지적입니다. 영덕에선 사흘 새 산불로 모두 9명이 숨졌고 100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한밤중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불기둥이 바짝 마른 낙엽을 태워가며 산속으로 번집니다. 특수진화대원은 밀리면 안 된다는 각오로 낙엽 더미를 제거합니다. 동이 트고 한낮이 되어도 진화대원들은 쉬지 않고 산불 현장에 투입됩니다. 1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70도가 넘는 경사길을 오르는 일은 예사입니다. 때로는 60kg이 되는 진압용 소방 호스를 메고 산속을 헤매야 합니다. 특수진화대원들은 500m에 달하는 진화용 호스를 이용해 산속으로 번지고 있는 불을 잡아냅니다. 이런 가파른 데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호스 당기는 거 그런 것도 힘들고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죠. 경북 의성 산불 현장을 누비는 헬기가 쉴 새 없이 이륙합니다. 한 번 이륙하면 2시간을 비행하는데 30번가량 물을 담아 현장에 살포합니다. 쉴 새 없는 하루 8시간 비행에 기장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무 같은 것도 많이 껴있고 시야가 많이 좀 제한이 되고 하루에 8시간 정도 이상을 비행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피로도가 많습니다. 꺼도 끄지지 않는 산불에 사람도 기계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째 산불 피해 주민들을 만나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경북의 6개 피해 현장을 살피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 이 대표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어요. 나라에서 일정한 상당한 기간 동안은 먹고 입고 자는 거를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이 대표는 또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수첩에 받아 적으며 동행한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대표를 위협하거나 사진 찍으러 왔냐는 항의도 터져나왔는데 이 대표는 답답한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불 끌어간다! 사진 찍으러 왔냐! 주민들 입장에서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상관이 있겠어요. 구별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예비비부터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또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좀 이럴 때는 정신 좀 차리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시비 걸어요. 이 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하면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신뢰마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영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촉구합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런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재난 예비비 충분합니다. 좀 이럴 때는 정신 좀 차리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근데 웬만하면 국민의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뭐 하는 짓입니까?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급속히 얼어붙은 내수 경기 회복도 정말 절실합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 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여야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볼까요? 여야, 국가진안합 정쟁 멈추자면서 재난대응 예비비 놓고 또 내 탓 공방이다라는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선 뭐 사과해라 이런 말을 일단 좀 뺐으면 좋겠어요. 사과할 리도 없고 지금 그야말로 국가 재난 상태인데 또 예비비 편성을 지난번에 삭감한 걸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규명하기로 하고 말이죠. 일단 목적 예비비가 1조 6천억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빨리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이제 8천억이 있으니까 삭감이 돼서 2조 4천억이에요. 원래 네. 4조 8천억이 이제 편성이 됐던 건데 반이 삭감됐던 건데 국민의힘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 당시 재난 예비비를 삭감했느냐. 근데 일단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말처럼 1조 6천억 이거 목적 예비비예요. 네. 이거 사용하고 또 부족하면 국고 채무 부담액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1조 한 5천억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고 그다음에 추경은 하겠다고 합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사과를 하든 말든 그 이후에 좀 미루고 일단 빨리 이거부터 써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도 빨리 추경 편성하고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니까 편성은 정부에 있거든요. 편성은. 그래서 정부가 자꾸 여야 합의, 국정협의에 합의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네. 정부도 좀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말이죠. 추경 편성 빨리 하고 여야가 자꾸 사과하니 아니 이것도 예비 삭감한 거 가지고 책임 공모하지 말고 네. 당장 있는 거 예비비 있잖아요. 1조 6천억 있고 일반 예비비 8천억 있으니까 이것도 쓰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삭감 얘기할 때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삭감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있는 돈 먼저 쓰고 없으면 그때 또 뭔가 방도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지금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불 질렀냐? 뭐 갖고 끄냐? 뭐 이런 논쟁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말도 뭐 지금 있는 거 갖고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거 갖고 부족하죠. 지금 뭐 쓸 수 있는 당장 쓸 수 있는 게 한 6천억 정도 안팎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지난해에 그 4조 8천억 예비비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절반 깎았잖아요. 2조 4천억. 그러니까 그거 빨리 좀 사과하고 복원시키라는 게 국민의힘 얘기인데 물론 뭐 그 말이 맞긴 한데 그것도 복원시켜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빨리 투입해야 되죠. 지금 있는 돈 다 써도 지금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예비비 빨리 복원시키고 또 추경도 하고 쓸 수 있는 건 다 써야지. 지금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당군 이래에 이런 재난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 꺼질 희망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 애국가만 부르고 있어야 돼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만 하느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불 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추경도 해야 되고 예비비도 지금 지난번 삭감한 거 보완해야 되고 저는 이번 기회에 산불을 우리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을 막는 협치의 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당분간 우리 정쟁 그만하자. 그만 좀 싸우자. 그리고 손잡고 그 재난에 대책하고 국회의원들 하는 일 없이 지금 세비만 많이 받아가잖아요. 이달 세비 좀 다들 좀 반납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재민들 진짜 힘들잖아요. 이 네. 거리에 나왔고 합숙소에 있고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정치인들이 좀 국민들한테 폐해만 끼치지 말고 이럴 때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사실 공통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있는 것 빨리, 너무 급하다. 지금 필요한 거는 속도다. 왜? 너무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고 부족하면 또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아까 저희 다 사진으로 봤죠. 완전히 폭삭 타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은 마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단전 단수, 애들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의도랑 지금 현재 산불 현장과의 온도차가 이렇게나 심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뭐 이재명 대표 현장 좀 간 모습 저희도 살짝 자료화면으로 나갔었는데 오늘은 당정회의를 산불 피해 지역에 직접 내려가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현장을 본 여야 정치인들, 네, 뭔가 이 현장을 본 뒤엔 접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